아, 저녁 산책 갔다 왔는데도 이렇게 힘이 드네요. 날이 갈수록 기력이 세진다 그러면 좀, 사진에 보시는 어르신들이 보면은 내 이놈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제 나이가 돼 보면은 다들 아실 겁니다. 오늘은 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뭐 충고를 하고 뭐 이런 건 사실 좀 웃기죠. 여러분들도 방송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별 볼 일 없는 놈 같은데 나불나불 대기는 거는 좋아해가지고. 근데 사실은 오래전이 아니죠. 한 몇 년 전부터 이제 나이가 이제 들었다라는 느낌이 왔을 때부터 제가 좀 결심을 했던 건데, 저 사진에 계신 분들 아마 파고다공원 아니면은 뭐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공간에 점심시간 전쯤 될 것 같습니다. 보고 있으면 무기력하죠. 안타깝기도 하고. 또 옆에 가서 이야기 들어보면은 뭐 소식적 집안에 검소바지 안 키운 사람 없다고 다들 한 가닥씩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닥칠 노후인데 과연 뭐 준비라든지 뭐 이런 거를 떠나서 저는 그런 걸 생각해 봤어요. 나이가 들면은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게 뭐 있나. 그래서 몇 개를 적어 봤는데요. 뭐 나중에 추가될 수도 있고 빠질 수는 없어요. 추가될 수도 있겠죠. 여기 보면은 첫 번째가 격렬한 운동과 음주입니다. 사실 집사람이 요즘 뭐 어깨 회전근개인가 뭔가 거기 이상이 와가지고 수영을 매일 가는데, 처음에는 한 2-3일 가더니만 이제 수영에 재미 붙이고 이렇게 하더니 이거 매일 가요. 매일 가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갔다 와가지고 사람이 힘을 못 써요. 보통 한 1시간 이상 하는 것 같은데 수영도 만만찮은 운동이고 한데, 제가 이렇게 주변을 보면은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중에 특히 자전거 그 복장이 좀 나는 볼 때마다 모기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하여튼 뭐 장비 풀 세트로 갖춰가지고 자전거 열심히 탑니다. 열심히 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동호인들끼리 모여서 거하게 소주 한잔 하죠.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그냥 푹 주무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뭐 그런 분들이야 뭐 다른 일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시겠죠. 하지만은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사람마다, 제가 이때까지 많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장례식장을 유달리 많이 갔어요. 갔는데 보면은 정말 갈 때는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장례식장마다 사연이 있어가지고 다 들어보면은 그때마다 제가 느끼는 거는 사람들 태어났을 때부터 주어진 수명이란 게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양초를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가늘고 긴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짧으면서도 또 굵게 된 분도 있어요. 표현을 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뭐 짧고 굵게 살아라가 아니고, 어쨌든 간에 이거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상당히 깊이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게 결국은 뭐냐면은 어차피 주어진 수명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좀 더 건강하게 연장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대부분 운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사람의 몸을 자동차와 비교를 한다면은 결국은 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엔진에 해당하는 심장일 텐데, 이 격렬한 운동을 하게 되면 심장박동이 빨리면서 온몸에 피가 마구마구 빨리 돌죠. 이거는 자동차를 비하면 거의 급가속을 한다든지 아니면 장시간에 걸쳐 가지고 빠른 속도로 운행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래 그 메이커에서 만들어준 거는 경제속도 한 80km 지키면서
오일 주기적으로 갈아주고 정비받고 이렇게 하면 30만에서 50만까지는 문제없다라고 했는데 젊었을 때부터 혹은 나이 들어서 그러니까 거의 노후화된 상태에서 운동을 격렬하게 한다라는 이야기는 이미 이제 수명이 다 돼가는 엔진의 수명을 재촉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게 여러분도 부인할 수 없는 게 젊었을 때 운동 선수 생활 했던 분들 보시면 알 겁니다. 가장 최근에 제가 본 심각한 예가 신권호 그 아마레슬링 3관왕 차지했던 양반 있죠. 얼굴 한번 보세요. 도저히 믿기 어려울 정도로 그 나이대에서는 나오지 않는 그렇게 조기에 사가버린 얼굴입니다. 뭐 본인은 건강이 이상 없다고 하지만 전혀 안 그럴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운동선수들이 장수를 못합니다. 그거는 뭐 술을 많이 마셔서 뭐 그렇다는 이야기도 하고 뭐 그런데 대체적으로 봤을 때 젊었을 때 격렬하게 일반인들의 몇 배에 넘는 운동량을 소화해가면서 그렇게 선수생활했던 사람들은 말년에 되게 좀 힘들어해요. 몸이 여기저기 고장이 나고 아프고 그리고 빨리도 갑니다. 그게 결국은 자기에게 주어진 엔진의 수명을 재촉하는 과도한 급가속이라든지 장시간 운행으로 인해서 정해진 수명보다 빨리 단축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요는 나이가 들면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그 일에 지장이 없을 만큼의 운동량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운동을 하면서 내가 오바라고 생각되는 순간에 그만둬야 돼요. 나이 60 넘어가 70 넘어가지고 복근에 인구막자 새기는 게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배 인구막자 아니라 하늘 천자를 새기든 뭐를 새기든 60 넘고 70 넘으면 노인이에요. 결코 그 몸을 가지고 20대, 30대, 40대를 이길 수 없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아까 그 자전거 예를 들었지만 그렇게 심하게 자전거를 타고 막 그렇게 하시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여요. 보면은 병상에 누워 있거나 아니면은 운동을 하지 않았던 사람보다도 더 심하게 앓고 있거나 아니면 이미 갔거나예요. 여기에다가 기름을 붓는 게 바로 술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 장례식장에 가면은 10군데 장례식장을 가면은 8군데가 남자예요. 2군데가 여자고. 그 8군데 장례식장, 남자 장례식장 중에 한 5군데 정도가 60 이전에 다 저 세상 가는 사람이고 그 5명 대부분이 술 고래들입니다. 하루 평균 소주 1병 이상. 대신에 담배 많이 피워가지고 죽은 분은 딱 한 사람 봤어요. 이거 뭐 이야기하면은 담배충 하시는 분들한테 좀 믿기지 않는 일이지만은 실제로 오로지 담배만을 많이 피워가지고 일찍 죽는 사람은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몸도 그 노후화된 엔진을 급가속시키면서 여기에다가 그 일종의 기폭제라고 해야 되나 뭐 하여튼 뭐 니트로글리세린 이런 거 뭐 집어넣으면 차가 그냥 갑자기 그냥 300, 400 달리듯이 그게 바로 음주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하루에 한 잔 마시면 건강에 좋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뭐 포도주는 어떻고 저떻고 이러는데 술은 좌우지간 드시는 순간에는 수명 단축에 아주 크게 도움이 된다는 거. 그래서 저는 술을 절대 안 마십니다. 운동도 제가 정해진 루틴 내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아요. 힘들다 싶으면 그만둡니다. 오래 살고 싶어서가 아니고 죽을 때 죽더라도 아프지 않게 죽기 위해서. 두 번째는 저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75까지는 제가 일을 해야 돼요. 하지만은
75 딱 은퇴하는 순간에는 운전 그만둘 겁니다. 사실 저녁에도 지금 운전하러 나가면은 약간 멍하다고 해야 되나? 자꾸 딴 생각을 하게 되고 주의 집중이 안 돼요. 산란하고. 그리고 좁은 골목길이나 이런 걸 갈 때도 과거처럼 뭐가 튀나와도 갑자기 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점점 떨어져요. 그러니까 운전도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그 세 번째는 이건 뭐 얼마 전에도 TV에 나왔지만 복잡다단한 인간관계를 서서히가 아니고 갑자기 끊어버리세요. 뭐 특별하게 외로움을 많이 타시는 그런 스타일 같으면은 뭐 친구도 뭐 좀 있어야 되고 하지만은 제가 살아본 바에 의하면은 인간관계는 많으면 많을수록 그 많은 만큼의 갈등 그리고 그 갈등만큼의 스트레스만 있더라고. 별로 그렇게 사람 만나는 걸 좋아했는데 이제는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이제 그다지 반갑지도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전엔 이런 생각했어요. 나의 부모님의 장례식에 혹은 나의 결혼식이나 뭐 내 자식의 결혼식에 손님이 없으면 어떡할까? 너무 썰렁하면 이거 쪽팔리지 않나 이런 생각했는데요. 이제 생각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네가 본 적이 없는데 왜 거기 와서 네가 예도를 하냐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자식 결혼은 그냥 내가 축하해주고 축하해줄 만한 사람들만 오면 되는 거지. 때나 고동이나 와가지고 그거 뭐 복닥거리 가지고 뭐 예식장 좋은 일 시킬 일도 아니고, 그렇게 써댈 돈이 있으면 차라리 그 돈은 그냥 부모님 더 좋은 곳에 모시든지 아니면은 애들 전세 자금이라도 보태주든지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이미 진작부터 스몰 웨딩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은 애들한테도 다 이야기해놨습니다. 결혼할 때 너네 친구 좀 데려오고 양가 부모 모시고 형제 자매 들어오고 그리고 뭐 삼촌이나 뭐 이 정도 좀 불러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하고 누구 존경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 모시고 그냥 축사라 듣고 그렇게 해서 딱하게 끝내고 신혼여행 좋은 데 갔다 오고 그렇게 하라고 부릅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지금 부모님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좀 불효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듣는 부모님도 되게 섭섭하기도 하기 때문에 말은 안 하지만은 돌아가시면은 그냥 가까운 친구들, 올 수 있는 친구들 몇 명한테 그냥 연락하고 말 겁니다. 그리고 저는 공식적으로 50대 초반에 이미 회사에서 잘리면서 모든 사회관계를 정리를 다 했어요. 그리고 좋은 점이 뭔지 압니까? 축의금이 전혀 안 나갑니다. 여러분들 아마 직장생활 하면 매달 나가는 축의금 때문에 골 때릴 거예요. 축의금만 문제야. 오가는 시간 낭비, 그 다음에 그리고 또 이래저래 뭐 가면서 뭐 그냥 축의금만 내는 것도 아니고 기름값만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잘 생각하십시오. 인간관계 쓸데없이 많이 가져가 봐야 나이가 들수록 득되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자식이나 혹은 나보다 어린 사람에 대해서 훈계를 하거나 훈수를 안 두려고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지금 벌써 20대 중반이고 내보다 좀 어린 사람이라 그래도 40대 50대인데 50대 초반이고 이런데 그 사람들이 어린애는 아니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부족한 점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 사람들 눈에도 자기보다 오래 산 내가 부족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항상 알아야 됩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남의 눈에도 가시는 보이는데 자기 눈에도 들보는 안 보인다는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리든 나이가 많든 훈수하고 훈계하면은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앞에서는 예의할지 몰라도 돌아서서는 침뱉어요. 자식들은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이미 장성한 자식들은 훈수하고 훈계할 필요 없습니다. 자기 인생 자기가 살아나가는 거지. 쓸데없는 훈수와 훈계, 참견이 결국은 부모 자식 간의 장벽을 만들고 또 내가 아는 후배들과의 관계를 껄끄럽게 만듭니다. 선배도 마찬가지고요. 이미 성인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남의 인생에는 관여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설사 그게 잘못된 길을 간다고 하더라도 한마디 해줄 수는 있겠지. 근데 못 알아듣는다면 그걸로 관둬야 돼요. 나중에 그걸 가지고 나를 원망할 수는 없지.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어딜 가든 자랑을 안 하려고 그래요. 내가 잘 됐건, 내 자식이 잘 됐건, 내 형제가 잘 됐건, 내 사업이 잘 되건 이야기 안 합니다. 그 이야기해봐야 지금 이야기해봐야 나이 또래들한테 일종의 시기질투 같은 걸 받아요. 그리고 이 자랑질이 너무 심하면은 사람이 병신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나는 내 이야기를 남에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남이 왜 내 사정을 왜 알아야 되느냐. 알아서 뭐 어쩔 건데. 도움을 줄 것 같아요. 무슨 도움을 주는데. 아무 도움도 안 줘요. 내 아픈 곳, 나의 실패, 나의 수치 이런 것 따위 이야기해봐야 웃음거리만 될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자꾸 내보이고 싶고 자랑질하면 할수록 똥파리가 들어붙어요. 돈 많다고 자랑하면서요. 돈 빌려달라는 놈 나오지 돈 주겠다는 놈 나옵니까? 사기꾼 달라들지. 자식 잘났다고 자랑해봐요. 응? 돌아서 그 자식 못되라고 구슬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자 이거지. 그리고 내가 진짜 이거는 맹세를 한 건데 75세 넘으면 투표 안 할 겁니다. 정치에 대한 이야기도 더 이상 하지 않을 거고. 왜 투표를 안 하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과거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 모르겠는데 과거 농경사회 때는 노인들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존중을 받고 이랬어요. 하지만 지금 농경사회가 아니잖아. 무릎 쑤시니까 비 올 것 같다 뭐 이런 것들이 요새 통하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외려 젊은 애들보다 내가 지금 현대 문명의 이기에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 생기는 불편함이 되게 많은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무슨 이야기냐. 나는 시대에 뒤떨어진 인간이라는 거지.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사고하는 모든 것들이 지금 시대를 책임질 세대들에게 별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없다는 거지. 고작해야 이렇게 유튜브로 뭐 그냥 과거 경험담이나 들려주고 그걸 듣고 이제 저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 정도 수준이지 그 외는 아니라는 거지.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 세상 이 나라의 정치라든지 이 모든 것들 결정하는 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아니죠. 걱정은 되지. 멸콩 해야 되는데 좌빨들이 막 나서고 막 공산당에 들어서 가지고 씨발 우리 가진 재산 다 빼들어가고 이러면 웃잖아 이거지. 북한처럼 돼가지고 막 씨발 막 노동당이 어떻고 저떻고 이러면 막 암담하지. 그러나 그런 일은 없어. 그리고 그런 걸 우리가 왜 걱정해. 지금 한참 30대 40대 일 잘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끌어 나가야 하는 세상인데 그런데도 노인네들한테 똑같은 한 표를 주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이 노인네들 귀에 듣기 좋은 감언 이슬을 흘리는 역적 간신들이 날뛰어요. 역신들이 날뛴다고. 그리고 무당들이 날뛰고. 근데 이거 뭐 사리 판단도 제대로 안 되고 시대의 조류에도 못 맞추는 이런 노땅들이 똑같이 한 표를 행사해가지고 그런
자들을 갖다가 뽑고 이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일이 생겨? 윤석열 같은 저런 어리석은 인간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나라를 망치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트럼프가 뭐 지금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결국에는 모든 나라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노쇠한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면서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노쇠한 정치인들을 후원하고 뽑아주는 사람들이 바로 현 세대에 능력이 없다고 이미 퇴물 취급받아야 될 세대들의 표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득세를 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자라나는 우리 애들한테 큰 해를 끼치는 일이에요. 이 방송 듣는 분들 중에 내가 정말 나이가 75 넘어갔고 아직도 입에 멜콩멜콩 거리고 극자니 좌빨이니 뭐 유튜브에 나 이상한 저런 사이버 해커 같은 새끼들 이야기 들으면서 얼큰이 막근히 소주 한잔 마시고 난 다음에 이러시는 분이 있으면은 깊이 반성하시고 투표권 내려놓으세요. 투표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그놈들이 얼마나 나쁜 놈들입니까? 그놈들이 득세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 후손들, 여러분들 자식들이 고생을 해요. 그러니까 나서지 말자. 이런 생각이에요. 뭐 다른 분들도 뭐 똑같이 생각한다면은 뭐 상관없지만은 난 그래도 해야 되겠다 뭐 하세요. 저는 어쨌든 간에 나이 좀 들면은 관두려고 그럽니다. 더 이상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유유자적하게 그때는 내 살아온 경험담이나 이야기하고 내 사는 이야기나 좀 해오고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오늘 두서없이 그냥 산책하고 와가지고 좀 떠들었습니다. 뭐 듣기 거북하더라도 이해하십시오.